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좀 CPI 지표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25%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미국의 7월 C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준도 눈여겨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CNBC 기사 통해서 바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7월 CPI 지표 전년 대비 5.4% 올랐지만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 이런 제목의 기사이고요. 자, 이제 미국의 CPI 지표를 살펴보시면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는데 특히 억눌린 여행 수요와 레스토랑 이제 수요가 인플레 열기를 유지시켰다. 7월 CPI 전월 대비 0.5%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5.4% 올랐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인 5.4%는 이제 전달과 같은 수치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CPI가 전월 대비 0.9% 오르고 전년 대비 5.4% 올랐었고요. 이제 전문가 예상치는 0.5% 상승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5.3% 상승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상승률만 예상치를 웃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예상치 0.4%에는 미치지 못했고 6월에 이제 0.9%보다도 이제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어요. 특히 4월부터 이제 고공행진했었던 중고차 가격의 7월 상승률이 0.2%로 낮아진 게 그동안 이제 중고차 상승률이 거의 10%를 기록했었는데 0.2%를 기록하면서 좀 이제 물가 안정을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41% 상승이라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월 0.7% 상승한 이후 거의 변동 없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운송 서비스 가격은 전달보다 1.1%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해 왔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샤 전략가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너무 느긋한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재개나 공급망 부족이 이끈 물가 상승은 다소 완화됐고 잠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약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는 지금 없는데 7월의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전월보다 16% 올랐고 전년 대비 23.8% 올랐고요. 휘발유 가격 전월 대비 2.4% 오르고 전년 대비 41.8%, 음식료 가격 전월 대비 0.7% 올랐고 전년 대비 3.4% 올랐습니다. 네, 이제 CPI가 올해 팬데믹 제한 조치 완화로 그리고 소비도 회복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죠. 억눌린 여행 수요와 그리고 소매, 레스토랑 수요 등이 많은 분야에서 공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지는 임금 또 원자재 가격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은 자동차 생산에 영향 끼치고 있고 당분간 신차와 중고차 가격 상승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7월 CPI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런 좀 의견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했냐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 근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희망하는 것처럼 빨리 떨어질 것 같진 않다. 7월 보고서에서 더 지속적인 가격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도 있었다. 바와 레스토랑 가격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 주목해야 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요, 우리는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 ING 그룹의 제임스 나이틀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사항을 보면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높아짐에 따라 조기 부양책 철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7월 외식 비용이 0.8% 상승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피치 레이팅스의 라일 마골리스는 사람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데 지쳤다. 뒷정리에도 지쳐있다.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싶어 하는데 레스토랑은 아주 좋은 장소다. 이제 제가 미국에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가면 과연 레스토랑이랑 또 분위기가 어떤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UFG의 조지 곤칼베스 전략가는 0.5%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암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0.5%, 0.4%대가 나올 경우 4월에 시작된 높은 월간 상승세가 연속된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이 같은 추세를 확인하게 될 것. 전문가들 평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델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10월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카플란 총재가 카플란 총재는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통화정책 설정을 되돌릴 때다. 지금의 타이트한 경제는 확실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진 않지만 설정을 되돌릴 때가 왔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상원이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발판을 마련했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산 결의안은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 발동을 위한 첫 단계로 법안의 대략적인 목표와 한도만 설정한 법안이라고 해요. 자, 이베이 2분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3분기 전망도 좀 흐리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0.85% 급락했고요. 급등했던 모더나 주가 오늘도 15% 내렸고 코인베이스가 예상 상회한 실적 공개하면서 3% 올랐고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8월 예약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8월 영업수익이 2019년보다 15%에서 20%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오늘 증시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첫 번째 발언은 CPI 지표 관련 발언인데요.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즈의 시마샤 전략가 발언인데요. 자, 이 지표는 네, 첫 번째 살펴볼 발언은 이제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이클 로웬가트 상무이사의 발언인데요. 인플레이션 속도가 한 달 만에 이제 좀 완만해진 것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격 인상이 일시적이고 재오픈에 연결돼 있다는 이런 주장을 돕는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겠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LPL 파이낸셜의 베리 길버트 전략가는 백신이 이제 많이 공급된 것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조치들이 델타 변이의 영향을 좀 제한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만약에 이런 제한 조치가 다시 재소개되고 소비자들이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S&P 500 지수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먼저 정님, JUNG, 어려웠던 미국 주식 정보가 한층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류우신님께서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서 미국에 가서도 모든 일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